이 넓은 나파밸리에서 살아있는 농장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3년간 갈색으로 죽어가던 나파밸리가 단 6개월 만에 초록빛으로 돌아왔습니다. 150년 전통의 농장들이 마지막 순간에 선택한 해법은 미국 기술도 유럽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통을 고집하던 65세 교수는 편견을 버리는 대신 농장을 살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된 한국 농업 기술이 미국 와인 산업의 판을 뒤집은 그 6개월의 충격적인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UC 데이비스에서 농업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나파밸리에서 5대째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예요. 아침마다 강의실에 서기 전 포도밭을 둘러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러셨죠. 하지만 요즘은 그 산책이 고통스러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톰슨 가문의 카베르네 소비뇽은 나파에서도 손꼽히는 명품이었죠. 1873년부터 5대에 걸쳐 지켜온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도나무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알은 쭈글쭈글 말라갑니다. 흙을 파보면 먼지처럼 바삭바삭해요. 캘리포니아는 3년째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로는 15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에요. 주정부는 농업용수 사용을 70%나 제한했습니다. 작년 수확량은 평년의 40%였어요. 100년 거래하던 와이너리에서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했죠. 은행 대출 5억 원이 남았는데 6개월 안에 해결 못하면 농장을 경매에 넘긴다고 합니다. 5대째 지켜온 땅을 제대해서 잃게 생겼어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르칩니다.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스마트팜 기술. 이론은 완벽하게 알아요. 하지만 제 농장에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전통 때문이에요. 2024년 9월 어느 목요일 딸 에밀리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키가 작은 동양인이었어요. 아빠, 이분이 김민수 씨예요. 한국에서 오신 농업연구원이에요.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작고 거칠지 않았어요. 농부의 손이 아니었죠. 에밀리가 말했어요. 민수 씨가 우리 농장을 도와줄 수 있대요. 한국에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대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 나파밸리를 안다고요? 150년 전통의 톰슨 농장을 구한다고요? 하지만 에밀리는 제 유일한 딸이었어요. 좋아, 내일 농장 좀 보여주지.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다음 날 아침 7시, 김민수 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트럭을 몰고 포도밭으로 향했어요. 이 농장은 1873년에 시작됐어요. 제 고조할아버지가 프랑스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왔죠. 포도밭에 도착하자 김민수 씨는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잎을 만지고 흙을 파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한 움큼 쥐고 냄새를 맡더니 혀로 막까지 봤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그가 말했어요. 교수님, 문제가 보입니다. 스프링클러 관수 방식이에요. 물의 90%가 증발하거나 흘러가 버립니다. 가뭄엔 치명적이죠. 저는 반박했어요. 우리 가문은 150년간 이렇게 했어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엔 물이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후가 변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김민수 씨는 침착했어요. 한국도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찾았죠. 점적 관수예요. 뿌리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물 사용량을 70% 줄이면서 수확량은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김민수 씨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충청남도 포도농장 사례입니다. 2019년 가뭄 때 점적 관수로 전환했어요. 사진을 보니 놀라웠어요. 비포 사진은 제 농장처럼 말라 있었지만 애프터 사진은 포도송이가 탐스러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에이커당 약 5,000달러입니다. 50에이커니까 25만 달러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150년 전통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해시태그 제2장 한국에서 온 낯선 제안. 그날 오후 김민수 씨는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교수님, 점적 관수 시스템은 포도나무 뿌리 근처에 호스를 깔고 작은 구멍으로 물을 천천히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한 방울씩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주면 나무가 말라 죽지 않나요? 김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포도나무는 적은 물을 지속적으로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서 강해지거든요. 그는 한국 사례를 보여줬어요. 경상북도 김천의 포도농장은 2018년부터 점적 관수를 사용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65% 줄었고 수확량은 1.8배 늘었대요. 왜 품질이 좋아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적절한 물 스트레스가 포도알 당도를 높여요. 와인용 포도에 최적이죠. 프랑스 보르도도 이 원리를 씁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 농장에 정말 맞을까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시험 구역을 만들어 보시죠. 1에이커만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비용은 $5,000인데 정부 보조금 받으면 $1,500면 돼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참여하겠어요. 모든 과정을 배우겠습니다. 김민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교수님. 함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 후 자재가 도착했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검은 호스와 부품들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저도 20년 만에 작업복을 꺼내 입었어요. 우리는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구역을 골랐습니다. 잎이 누렇고 포도알이 쪼그라든 곳이었어요. 여기서 성공하면 어디서든 성공할 겁니다.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먼저 메인 라인을 깔았습니다. 포도밭 가장자리에 굵은 호스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 각 포도나무줄을 따라가는 호스를 연결했죠. 드리퍼라는 작은 부품을 30cm 간격으로 달았습니다. 이 구멍으로 시간당 2리터씩 나와요. 나무 한 그루당 딱 필요한 양이죠. 이틀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땡볕 아래서 호스를 끌고 연결하고 고정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쓰는 노동이었거든요. 설치가 끝나고 물을 틀었어요. 메인 밸브를 열자 드리퍼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한참 지켜봤습니다. 물방울이 흙에 떨어지며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어때요, 교수님? 김민수 씨가 물었어요. 아름답네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다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과학입니다. 물의 양, 속도, 타이밍을 모두 계산한 거예요. 그날 밤 포도밭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호스들이 검은 뱀처럼 보였어요. 귀를 기울이니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마치 포도나무들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이웃 농장주 톰이 찾아왔어요. 마크, 자네 밭에 뭘 깔았나? 검은 줄들이 보이던데. 점적 관수 시스템이에요. 한국 기술이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톰이 코웃음 쳤어요. 한국? 거기가 농업으로 유명한가?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통을 버리면 안 돼, 마크.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 저는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톰. 3년 연속 흉작이에요. 뭔가 바꿔야 합니다. 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거라는 걸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농장을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해시태그 제3장 마지못한 시작.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험 구역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잎은 누렇고
포도알은 작았어요.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요? 김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직 변화가 없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식물은 기계가 아니에요. 뿌리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 잎이 변해요.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3주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포도밭에 나가서 잎을 만지고 흙을 파보고 포도알을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어요. 3주째 되는 날 아침,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포도나무 잎 색깔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누런색이 아니라 연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수 씨를 불렀어요. 와서 좀 봐요. 이거 정상인가요? 그가 달려와 포도나무를 살펴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상입니다, 교수님. 뿌리가 새로운 물 공급 방식에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팠어요. 20cm쯤 파니까 촉촉한 흙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수분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점적 관수는 뿌리 깊숙이 물을 보냅니다. 저는 흙을 만져봤어요. 정말 촉촉했지만 질척이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습도였죠. 4주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잎이 완전히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크기도 커졌고 새순이 나왔습니다. 포도알도 조금씩 통통해지고 있었어요. 겨우 한 달 만에 이런 변화라니요. 대학 동료 교수들을 초대했습니다. 시험 구역으로 데려갔어요. 이게 점적관수 구역이고 저게 스프링클러 구역입니다. 차이가 극명했어요. 점적관수 구역은 초록빛이 선명했고 스프링클러 구역은 여전히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마크, 이건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장기 데이터를 봐야 해. 리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토양 변화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회의적이었지만 눈앞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김민수 씨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매일 기록한 수치들을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토양 수분, 잎색도, 새순 개수, 포도알 크기.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교수님, 이 데이터로 논문을 쓸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에밀리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빠, 정부 보조금 승인됐어요. 70% 지원 확정이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승인 금액 17만 5천 달러. 이 돈이면 농장 전체 50에이커에 점적 관수를 설치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류를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이 풀려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쩌죠? 1에이커는 성공했지만 50에이커 전체는 다른 문제예요. 실패하면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김민수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두려워요. 전체 농장을 바꾼다는 게 무서워요.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로면 농장을 잃는 건 확실해요. 변화는 위험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더 위험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은행 빚은 계속 쌓이고 다음 수학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에밀리와 김민수 씨를 불러 말했어요. 하겠습니다. 농장 전체를 점적 관수로 전환합니다. 에밀리가 환호하며 저를 안았어요. 김민수 씨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교수님. 다음 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수 씨가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50에이커를 10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라인을 설치합니다. 공사 기간은 6주예요. 자재를 주문했습니다. 호스 15km, 드리퍼 2만 개, 밸브 50개. 트럭 3대 분량이었어요. 보증금만 5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이웃 농부 톰이 다시 찾아왔어요. 마크, 소문 들었어. 자네 농장 전체를 바꾼다며. 미쳤나?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톰이 말했어요. 실패하면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가면 확실히 망해요. 그럴 바엔 싸워보는 게 낫죠.
톰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자네 용기는 인정해. 톰이 돌아간 후 저는 포도밭을 바라봤어요. 150년 역사의 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평생 일군 곳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하지만 이 길밖에 없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해시태그 제사장 땀과 의심 사이에서 2024년 11월 첫째 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수 씨가 한국에서 시공팀을 불러왔어요. 3명의 기술자였습니다. 모두 점적관수 설치 경험이 10년 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거칠고 단단했어요. 첫날, 그들은 농장 전체를 측량했습니다. 레이저 장비로 경사를 재고 GPS로 좌표를 찍었어요.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농장은 북서쪽이 1.5도 높아요. 물이 남동쪽으로 흐르니까 메인 라인도 그 방향으로 깔아야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50년 넘게 살던 땅인데 경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육안으로는 평평해 보여도 미세한 경사가 있어요. 그게 물 흐름을 결정하죠.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트랙터로 도랑을 팠습니다. 50cm 깊이로 농장을 가로지르는 긴 선이었어요. 먼지가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웃들이 울타리 너머로 구경했어요. 톰이 다가왔습니다. 마크, 저게 뭐 하는 거야? 메인 배수 라인을 묻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톰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매일 5만 달러씩 공사비가 나갔습니다. 일주일이면 35만 달러예요. 통장 잔고가 매일 줄어들었어요. 셋째 주 호스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호스가 포도나무 줄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정확했습니다. 30cm 간격으로 드리퍼를 달았어요. 저도 함께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밭에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호스를 고정하고 드리퍼를 달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농장인데 내가 해야지.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넷째 주 문제가 생겼어요. 5번 구역 토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점토질이 너무 많아서 물이 안 빠졌어요. 김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배수로를 추가로 파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이 약 2만 달러 더 듭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산 초과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세요. 제대로 해야죠. 그날 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씨, 이번 달 이자 입금이 안 됐는데요. 저는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넣을게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연체가 3개월 되면 담보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다섯째 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중순이었는데 평년보다 빨랐어요.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진흙탕에서는 작업할 수 없었거든요. 김민수 씨가 걱정했어요. 교수님, 이러다 12월까지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끝내야 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가 그치는 대로 야간 작업도 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정말 야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명등을 켜고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추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섯째 주 드디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50에이커 전체에 점적 관수 시스템이 깔렸어요. 메인 라인 15km, 드리퍼 2만 개. 거대한 혈관 같았습니다.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물을 틀어볼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작동할까요? 메인 밸브를 열었습니다. 물이 파이프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만 개의 드리퍼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물방울이 흙에 떨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떨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6주간의 고생, 불안,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김민수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성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농장 전체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포도나무들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해시태그 제5장 첫 번째 신호. 2024년 12월이 왔습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이 가동된 지 2주째였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포도밭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는 여전히 말라 있었고 잎은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김민수 씨는 안심시켰어요. 교수님, 식물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뿌리부터 회복되고 그 다음 줄기, 마지막이 잎이에요. 하지만 인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 아침,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3번 구역을 지나가는데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포도나무 잎 끝부분이 연한 녹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요. 그가 달려와서 잎을 살펴봤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시작됐습니다. 포도나무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흙을 파봤습니다. 30cm 깊이까지 촉촉했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젖지도 너무 마르지도 않았어요. 완벽한 상태였죠. 셋째 주가 되자 변화가 확실해졌습니다. 여러 구역에서 잎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런색에서 연두색으로, 그리고 점점 진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밀리가 매일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별로 정리해서 비교했습니다. 12월 1일과 12월 15일 사진을 나란히 놓으니 완전히 다른 농장 같았어요. 대학 동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톰슨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크, 2주 만에 이렇게 변했어. 리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해봐야겠어. 이웃 농부 톰도 찾아왔어요. 울타리 너머로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마크, 자네 밭이 정말 달라 보여. 저는 대답했어요. 점적 관수 덕분이에요, 톰.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확을 해봐야 알지. 겉만 푸르다고 다가 아니야. 저는 알았어요. 톰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넷째 주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새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2월인데 새순이라니요. 평소라면 3월에나 나오는 건데 말이죠. 김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교수님, 포도나무가 너무 건강해진 겁니다. 수분과 영양이 충분하니까 성장기가 빨라진 거예요. 내년 봄에 꽃이 더 많이 필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년간 죽어가던 나무들이 이제 새순을 틀다니요. 손으로 새순을 만져봤습니다. 연하고 부드러웠어요.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와 함께 포도밭을 걸었어요. 아빠, 성공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농장이 살아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몰라. 수확을 해봐야 진짜 성공인지 알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희망이 차올랐어요. 그날 밤 김민수 씨와 함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토양 수분, 잎색도, 새순 개수. 모든 지표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농장은 끝났을 거예요. 김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교수님이 용기를 내셨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창밖을 보니 포도밭이 달빛 아래 누워 있었어요.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농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해시태그 제6장 선택의 순간. 2024년 12월 20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교수님, 이제 스프링클러를 완전히 중단하고 점적 관수만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전부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가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점적관수 구역의 물 사용량은 30%였지만 포도나무 건강도는 3배 높았어요. 교수님, 숫자가 증명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점적관수 구역은 초록빛이었고 스프링클러 구역은 여전히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좋아요. 전환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김민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스프링클러를 모두 멈추고 점적 관수만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물 사용량이 10만 리터에서 3만 리터로 떨어졌습니다. 에밀리가 계산했어요. 아빠, 물값만 한 달에 5,000달러 절약돼요. 1년이면 6만 달러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은행 이자 6개월 치였어요. 이후 톰이 찾아왔습니다. 마크, 자네 미쳤어? 스프링클러를 완전히 끈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톰, 내 밭을 봐. 어느 쪽이 더 건강해 보여? 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농장은 초록빛이었고 톰의 농장은 갈색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확을 해봐야 알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농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50에이커 전체가 초록빛으로 빛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에밀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빠, 이거 봐요.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나파밸리 전체가 보였어요. 대부분의 농장이 갈색이었지만 우리 농장만 선명한 초록색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 농장인가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파밸리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농장이에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크리스마스 저녁을 먹었어요. 김민수 씨도 함께였습니다. 민수 씨,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지금처럼요. 12월 마지막 주 나파밸리 농업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톰슨 교수님, 협회 회의에서 발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점적관수 시스템에 대해 다른 농부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김민수 씨와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데이터, 사진, 그래프를 정리했습니다. 물 사용량 70% 감소, 포도나무 건강도 3배 상승. 12월 30일 농업협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농부들이 모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오늘 제 농장을 살린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에서 온 김민수 씨 덕분입니다. 김민수 씨를 무대로 불렀어요. 그가 올라와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전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존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설치 비용은요? 정부 보조금은요? 우리 농장에도 가능한가요? 김민수 씨가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10명이 넘는 농부들이 다가왔어요. 모두 점적 관수를 설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톰도 그중 하나였어요. 마크, 미안해. 자네가 옳았어. 톰이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 수 있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죠, 톰. 함께 합시다. 그날 밤, 저는 포도밭을 걸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전통을 바꿨지만 농장을 살렸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해시태그 제7장 나파밸리의 새로운 물결. 2025년 1월 1일, 저는 새벽에 포도밭으로 나갔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초록색 농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김민수 씨가 옆에 섰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올해는 정말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1월 첫째 주 농업협회 발표 이후 20명이 넘는 농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점적 관수를 설치하고 싶다고 했어요. 톰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그의 농장에서도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마크.
자네가 길을 보여줬어. 1월 중순이 되자 30개 농장에서 점적 관수 설치가 진행됐습니다. 김민수 씨는 매일 다른 농장을 방문하며 지도했어요. 저도 함께 다녔습니다. 한 농장에서 나이 많은 농부가 물었어요. 톰슨 교수님, 전통을 버리는 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농장을 잃는 거였어요. 전통은 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월 말 UC 데이비스 대학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톰슨 교수님 축하합니다. 총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연구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센터요.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아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는데요. 그날 저녁 김민수 씨에게 제안을 전했습니다. 민수 씨, UC 데이비스에서 같이 일하면 어때요? 연구센터를 만들고 더 많은 농부들을 도울 수 있어요. 좋습니다, 교수님.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농부들도 초청해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이죠. 2월 초 나파밸리 타임스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기자가 농장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기적 같은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용기죠.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2월 중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교수님, 대출 재구조화를 승인했습니다.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3개월 전 담보 처분 통보를 하던 바로 그 은행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빠, 와이너리에서 연락 왔어요. 올해 수확분을 계약하고 싶대요. 가격도 작년보다 20% 높게요. 2월 마지막 주 나파밸리를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점적 관수 시스템이 보였어요. 40개가 넘는 농장이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톰이 손을 흔들었어요. 마크, 우리 농장도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어. 저는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 씨와 함께 포도밭에 앉았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김민수 씨가 웃었어요. 가끔은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어요. 한국 농업 기술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농장만 살린 게 아니라 저를 살렸어요. 김민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교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셨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별을 바라봤어요. 나파밸리의 밤은 고요했고 별은 무수히 빛났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해시태그 제8장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곳. 오늘은 2025년 3월 15일입니다. 봄이 왔어요. 포도밭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포도꽃이 50에이커 전체를 뒤덮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꽃 사이를 걸으며 향기를 맡았어요. 달콤하고 상큼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옆에서 웃었어요. 교수님, 올해 수확은 대풍년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꽃은 처음 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2024년 9월에 김민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작은 한국인이 150년 전통의 농장을 구한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어요. 점적 관수 시스템으로 우리 농장을 살렸습니다. 물 사용량은 70% 줄었고 포도나무는 3배 더 건강해졌어요. 은행 빚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나파밸리 전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40개가 넘는 농장이 점적 관수를 설치했습니다. 갈색이던 계곡이 이제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나파밸리 봄 축제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저는 김민수 씨, 에밀리와 함께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농부들, 와인 제조업자들, 언론인들, 관광객들까지요.
무대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파밸리 부활축제. 시장님이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3년간의 가뭄을 이겨낸 날이에요. 그 중심에는 한 농부와 한 한국 농업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올라갔어요. 김민수 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마크 톰슨 교수님과 김민수 씨에게 나파밸리 명예 시민증을 수여합니다. 시장님이 말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제가 아니라 김민수 씨예요. 그가 없었다면 이 농장은 끝났을 겁니다. 김민수 씨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김민수 씨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톰슨 교수님이 보여주셨어요. 150년 전통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수님은 변화를 받아들였고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청중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크, 자네 최고야.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포도밭으로 돌아왔어요. 석양이 농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 앉았어요. 아빠, 자랑스러워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전통을 바꿔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농장을 지켜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둘 다예요, 아빠. 전통을 바꿨지만 본질은 지켰잖아요. 땅을 사랑하고 작물을 돌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 그게 진짜 전통이에요. 저는 에밀리를 안았어요. 넌 정말 현명하구나. 김민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다음 달에 한국으로 잠깐 갑니다. 부모님을 뵈러요. 하지만 곧 돌아올게요. 여기가 제 제2의 고향이 됐거든요. 꼭 돌아와요, 민수 씨.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포도밭을 걸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는 농장을 지켰어요. 방법은 달랐지만요. 전통과 혁신. 둘은 대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였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농부의 길이었습니다. 포도밭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2만 개의 드리퍼가 규칙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이 미국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진짜 농부가 됐어요.